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1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 대법원 상고심 어떻게 되고 있는가. 뭐 또 하나의 진전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느리지? 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진전은 뭐냐면 검찰이 어제죠,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냈습니다. 지금 대법원 담당 재판부가 대법원 3부입니다. 대법원이 1, 2, 3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3부에 제출을 한 거죠. 이 대법원 3부가요, 이재명 대표 측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등을 처음 발송한 거는 3월 31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일 전이죠. 그런데 이재명이 그걸 접수하지 않은 겁니다. 뭐 이건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있었죠. 뭐 집으로 가면 뭐 무슨 폐문부재, 문을 닫았다 이거죠. 닫아서 사람이 없다. 뭐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집에 다 나갔으면 뭐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주소 불명, 적어놓은 주소대로 갔더니 뭐 이사 갔다더라 없더라 뭐 이런 거. 뭐 약간은 의도적이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하여튼 그 각종의 꼼수를 통해서 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송 처리되고, 왜냐면 뭐 당일 발송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발송되면 뭐 그 다음날 갔더니 없더라 그러면 또 반송돼서 와서 다시 보내고 그러기 일주일째.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이 안 되겠다. 사실은 상대가 이재명이면 처음부터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2심 때도 그랬죠. 이번에도 똑같은, 어찌 보면 참 관청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뭐 너무나 그냥 절차상 뻔한 거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대법원이 이제 지난 7일이죠. 7일이면 월요일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서울 남부지법, 인천지법 소송 집행관한테 이거 이재명 그 당시엔 대표였죠. 대표 자택하고 사무실로 직접 들고 가. 이렇게 이제 촉탁,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근데 어제까지는 전달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글쎄요, 7일에 그렇게 부탁을 했으면 8일이나 9일에 가져갔으면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 뭐 기사가 안 나온 건지 아니면 실제 전달이 안 된 건지 어제까지는 그 관련 기사가 나오지 않고 있다. 아마 뭐 오늘이나 뭐 이쯤에 전달이 되지 않겠는가. 그 특별집행관이 직접 가지고 가는 거니까 거기에 꼭 본인이 없더라도 뭐 비서관, 보좌관, 뭐 의원회관에 있을 수 있죠. 지난번에 2심 선거법 서류도 그런 식으로 송달을 받았으니까. 자, 여기 이제 전달되는 건 뭐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뭐 국선 변호인 선정 고지문. 왜냐면 지난 2심 때도 그랬죠. 변호인 선임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변호인 선임을 언제까지 안 하면 국선 변호인을 내가 선임하겠다. 그리고 나니까 뒤늦게 변호인 선임을 했죠. 다 재판 지연 전략이죠.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만약에 2심에서 무죄 나왔으니까 대법원 당연히 무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절차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6월 3일 대선 전에 이재명 전 대표가 선거법 무죄 최종 확정. 아마 그러면 무조건 당선일 겁니다. 무조건 당선. 뭐 지금도 상당히 앞서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고 하면 어찌 보면 그냥 거의 무투표 당선식이죠. 뭐 다른 뭐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빠르게 진행돼 왔고 가장 유죄의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이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까지 최종적으로 무죄가 됐다. 그럼 그냥 뭐 거의 무투표 당선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도 크게 무리한 해설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인데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혹시 대법원에 가서 다른 사단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이재명 피고인 본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이걸 계속
6월 3일 대선 전까지 어떤 변수도 만들지 않으려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있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이다. 근데 검찰은 이제 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라는 걸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어제 이제 상고이유서라는 걸 낸 거죠. 상고이유서라는 건 우리가 왜 2심에 불복하고 대법원에다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아, 이거 저는 왜 이렇게 늦었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원래 제출 시한이 21일까지거든요. 왜냐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20일 이내라는 뜻이지 20일을 채워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받았으면 아마 4월 1일이나 2일쯤에 받았을 텐데 받았으면 바로 그냥 4월 그 2일이나 3일에 준비하고 있다가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제서야 제출했다. 좀 갸우뚱하게 됩니다. 검찰도 벌써 이재명 전 대표 눈치 보나? 그런 생각이 들죠? 바로 하면 되는데. 그리고 본인들이 기소한 것이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완전히 전부 다 무죄가 나왔는데 사실은 굉장히 열받아야 될 일이죠. 말도 안 되는 무죄다. 백현동 공문 같은 거 엄연히 있는데 그 공문을 의견 표명이다. 아니 세상에 국토부가 이재명 성남시에 보낸 공문이 어떻게 의견 표명입니까? 이런 어떤 국어 같은 국어를 해석해야 되는 것과 같은 이런 일들이 고등법원이라는 데서 벌어졌는데도 그냥 절차 다 지키고 아니 이것도 뭐 지키는 거죠. 지키고 늦어감치 9일 만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다? 왜 이틀 만에 제출을 못하느냐. 조금 의심스럽다. 저 그래 봅니다. 벌써 제출했어야 될 상고이유서를 어제서야 제출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11일 단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 일주일 늦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컵에 물이 반 찼습니다. 아직 반이 남았다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반을 먹었다고 볼 것이냐. 그런 차이다. 이건 11일 단축했다고 볼 일이 아니고 9일이나 일주일이나 늦어졌다고 볼 일이다. 검찰을 의심해야 될 판이다. 전 이렇게 보고요. 자, 어쨌든 이제는 이재명 전 대표 측이 소송 기록을 받을 날로부터 재판이 시작되니까 안 받으면 뭐 여러 차례 있었다고 했죠. 자, 이제는 이재명 측이 또 이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이건 뭐 소송법에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10일 이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통 10일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진행되는 게 이재명 측이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것도 요리조리 피할 거 아닙니까? 뻔하죠. 또 피할 겁니다. 물론 이거는 그렇게 해서 10일이 뭐 꼭 지나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상고이유서를 이재명 대표 측이 받아야 답변서를 제출할 거 아닙니까? 요것도 피할 것이다. 그러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그거 받는 거 피하는 그런 방식으로 또 피할 것이다. 그럼 이것도 또 한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면 결국 5월 초에 심리에 착수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고이유서 또 오늘 11일인데 보나마나 요리조리 피하고 안 받고 뭐 그러면 뭐 다음 주 금요일이나 뭐 아니면 그 다음 주 월요일이나 뭐 이때쯤에 이제 또 특별 송달 뭐 이런 거로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로부터 열흘 그러면 또 뭐 한 34월 말 그러면 결국 5월 초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자, 그러면 이제 5월 초부터 본격 심리를 한다. 그리고 심리 중에 5월 12일 대선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물론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재명 전 대표의 대법원 선거법 사건 심리는 계속 되지 않겠는가?
그럼 이제 문제는 5월 12일 선거운동이 시작돼서 6월 3일 대선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그 기간 동안에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한다? 현재로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이 아니죠. 안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늑장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 대법원이 그거 하겠습니까?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그거를 이제 그냥 중립적으로 보면 역시 이재명 앞에 대법원도 무릎 꿇었다. 또 그렇게 보기도 좀 애매한 게 5월 초부터 착수하면 한 달 내에 끝낸다. 끝낼 수도 있죠. 물론. 끝낼 수도 있죠. 사실은 국민들의 선택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는 끝내야 됩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고서 찍어야 되는데 대법원이 과연 그럴 것인가? 조희대 대법원장 그렇게 선거법 사건에 신속한 재판을 주문했는데 본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대법원 3부가 일단 해야죠. 거기서 합의가 안 되면 전원합의체로 또 나가야 되거든요. 파기자판? 그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안 될 겁니다. 파기환송 정도인데 그것도 과연 날짜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두고 보죠. 저는 잡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한 달 내에 잡기 어려울 것이다. 본격 심리. 그거 이재명 후보가 뻔히 꿰뚫고 있다. 그래서 대법원이 조금이라도 좀 최대한 국민들한테 이번 대선이 그 투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투명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이거를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 거죠. 대법원의 움직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왜 이게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는 이유, 21대 국회의원 요거 바로 전 때죠. 그때 선거법 사건을 보니까요, 상고심 대법원까지 간 그게 약 4개월인 평균 119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3월 26일에 2심 무죄가 나왔으니까 7월 한 20일쯤 돼야, 7월 25일쯤 돼야 이게 평균입니다. 평균. 근데 이재명은 그거보다 훨씬 더 자꾸 늦추고 꼼수를 부리고 그러기 때문에 더 늦어질 텐데, 이때는 이재명이 낙선하거나 당선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낙선했으면 당연히 확정이 되겠지만 당선되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할까요? 헌법 84조. 그건 한번 두고 보죠. 하면은 대선 다시 치러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해서 이거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그럼 파기환송 때까지는 또 대통령을 하는 거지만, 그리고 나중에 파기환송해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때 이제 그건 아마 연말쯤 되지 않을까요? 연말이나 한 내년 초쯤 될 텐데, 그러면 대선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적어도 이런 가능성, 낙선하면 물론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 판결이 나올 것이고, 당선이 되더라도 대법원에서 만약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서 나중에 확정이 된다면 대선을 다시 치러야 된다 라는 공격은 받겠죠. 아마 국민의힘이 그런 공격은 충분히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6월 3일 대선 전에 과연 파기환송이나마 대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이 그렇게 신속 공정을 강조하던 조희대 대법원이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좀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또 진정 과정을 보죠. 오늘 이제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어제 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재명이 이 상고이유서를 언제 받느냐,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야 그로부터 또 10일 이런 게 계산이 되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